차이치는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권력서열 5위에 올랐는데 가장 의외의 인물로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큰 키에 백발이지만 머리숱이 많이 없는 차이치는 그동안 상무위원회에 오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어진 인물입니다. 차이치는 베이징 서기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미관 개선을 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시내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삼성과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의 간판을 한밤중에 강제 철거한 재수없는 인물입니다. 차이치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재수없음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차이치의 별명은 도살자입니다. 차이치는 올림픽 준비를 명분으로 무리한 미관 개선 사업을 하면서 베이징 외곽에 살던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로 퇴거시켜버리며 말했습니다. 민중을 대하는 데는 진짜 총칼을 빼들고 칼에 피를 묻히듯 눈에는 눈으로 대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권력 5위에 오르게 된 것일까? 차이치는 10년 넘게 시진핑 옆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한 시진핑의 측근으로 특히 시진핑이 푸젠성 지방간부로 있을 때부터 호영호재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치는 시진핑이 저장성 서기를 지낼 때 제시한 88 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수년간 시진핑과 업무로 호흡을 맞춘 경험은 차이치가 4년간 4차례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차이치의 승진이 너무 빠르자 차이치에게 악감정을 가진 관료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만들어 차이치를 판공실 부주임으로 중앙에 진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계 진출 2년 만인 2016년 베이징 시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차이치는 베이징 당서기가 되었으니 시진핑이 차이치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차이치는 평당원에 불과했지만 정치국원 정도가 맡아왔던 베이징 서기에 단번에 올라서며 보수적인 중국 언론조차 로켓 승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차이치처럼 공산당 중앙위원은 물론이고 그 아래 후보위원회도 들지 못하는 평당원이 수도 베이징 서기로 발탁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에게 아무리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차이치를 권력 5위에 올린 것은 모든 정치국 상무위원을 통틀어 가장 큰 무리수였습니다. 일단 나이에서 걸리는데 이번에 물러나는 리커창과 왕양과 동갑으로 1955년에 태어난 자들은 이번에 대부분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이치가 맡고 있던 베이징시 서기 출신은 지난 20년간 상무위원회 진출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베이징시 서기였던 차이치가 권력서열 5위가 되면서 예전 왕후닝이 맡았던 중앙선전부에서 인연과 선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차이치는 중앙서기처 제1서기로 공산당의 일상 운영을 책임지는 서기처를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공산당 내부의 계파를 구성했던 공산주의 청년당과 상하이방의 인사들을 지도부에서 퇴출하고 그 빈자리는 모두 측근들로 채워버렸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유지되었던 공산당의 관례와 전통까지 모두 깨버렸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나이 제한입니다. 리커창이나 왕양은 유임이 가능한 나이였음에도 완전히 물러나게 만들었고 시진핑의 측근은 나이 제한 없이 유임하거나 새로 임명했습니다. 이 같은 관례 파괴는 당연히 시진핑의 절대 권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차이치가 중국 최고 지도부에 오른 것은 시진핑에 대한 숭배에 가까운 충성심 덕분이었습니다. 차이치의 시진핑 치켜 세우기는 마오쩌둥 숭배 수준이라고 불리는데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연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 적은 사람이 차이치였다고 합니다. 차이치는 시진핑에 대하여 영명한 영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명한 영수는 마오쩌둥의 공식 후계자였던 화거펑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화거펑은 1976년 마오쩌둥을 승계하여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가 1980년 말에 실각하게 됩니다. 화거펑이 실각할 때 비판받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영명한 영수와 같은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거펑은 그의 사진을 신문에 게시하고 연설을 모은 책을 출판하는 등 과도한 개인 선전으로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실각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인민의 영수로 호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 모두를 합친 크기의 사진이 게시되며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하다라는 책이 여러 권 출판되었습니다. 시진핑 역시 화거펑이했던 매우 유해했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진핑의 권위와 권력이 화거펑은 물론이고 개혁 시기 새롭게 등장한 어떤 지도자보다도 크고 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이치는 시진핑이 곧 당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당의 핵심은 시대의 호소이며 인민의 소망, 역사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사상은 깃발이자 방향, 신앙이다 라고 말하며 시진핑을 거의 신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으로 제로 코로나 전도사로 나서기도 했는데 향후 5개년 기조를 담은 업무 보고서에 일상화 코로나 방역을 끊임없이 견제한다라고 말했다가 베이징 시민들로부터 5년이나 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거냐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황구시보 편집장마저 앞으로 5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편집자가 잘못해 향후 5년이라고 썼다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베이징 외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시진핑은 대체 누구에게 화재를 보여주려 하는 것인가? 당장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차이치는 화재 예방을 이유로 하층민 정리 작업을 시작해 대규모 빈민촌 철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 베이징 시내에 중장비가 들이닥쳤고 한겨울에 갑자기 전기나 물을 끊어버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까지 부셔버리는 폭압적인 방식이 동원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농민공 10만 명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자 중국인들이 SNS에 나도 하층민이다 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비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중을 대할 때는 진짜 총칼을 들고 칼에 피를 묻혀야 한다라는 차이치의 육성이 공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베이징 역사상 가장 최악의 행정조치라며 차이치 사임을 공개 촉구했지만 차이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차이치는 쪽방촌 설거 사태 등으로 민심을 잃었지만 코로나 속에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순탄하게 치러냈다는 평가와 시진핑의 총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차이치는 베이징 당서기로는 인기가 없었지만 시진핑에 대한 충성이 대중에 대한 인기보다 먼저였다. 사실 차이치는 웨이보 계정을 개설하고 1000만 팔로워를 거느리며 일반인과 소통하며 인민 친화적 간부로 부상해 차이 삼촌이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장성에서 일할 때는 공무원들에게 웨이보 사용을 권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 처리하자라고 말하면서 시정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차이치는 중국에서 페이스북이 접속되지 않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차이치를 미드의 광팬,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며 더 젊어 보이려고 굳이 머리를 염색하지 않는 남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이치는 한때 뛰어난 정치 감각을 지녔으며 개혁과 혁신 마인드가 돋보이는 관료로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치는 시진핑 시대가 열리자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서 당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면 인터넷 세상을 전쟁터로 봐야 한다 라면서 공산당의 인터넷 통제를 강조했고 2017년에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근무한 뒤부터 차이치는 더 이상 SNS를 하지 않는다. 이런 충성심 덕분에 차이치는 한때 시진핑의 후계자라고 널리 알려진 천민월같이 쟁쟁한 상무위원 후보군을 제치고 권력서열 5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진핑 마음대로 권력서열 2위 리창은 부총리 경력 없이 총리로 내정되었으며 시진핑의 사람들로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는 모조리 채워졌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시는 13살 때부터 혁명에 참가한 중국 공산당의 혁명 원로였습니다. 시진핑이 태어났을 때 시중시는 베이징에서 중앙선전부 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의 이름을 베이징과 가까이 있다는 의미에서 진핑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중시는 금평이라는 이름을 백성들에게 친근하라는
평이근인 사마천사기에서 따서 지었습니다. 시진핑은 고급 간부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생활은 길지 못했는데 마오쩌둥에게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며 시중시는 국무원 부총리에서 내려와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른바 사상개조를 받았습니다. 문화 대혁명 속에서 시중시는 홍위병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무려 16년 동안 견딜 수 없는 생활을 간신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역시 아버지와 떨어져 토굴에 살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이때 덩샤오핑 역시 문화대혁명 속에 아들은 장애인이 되었고 마오쩌둥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복귀한 덩샤오핑과 시중시는 마오쩌둥 시절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집단지도 체제나 조기 후계자 지정 등 권력 견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차이치가 잘하고 있는 시진핑 개인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은 집단 지도 체제 이전에 중국에서 이루어지던 것이었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의 원칙에 따르면 당의 노선이나 방침, 중요한 정책, 인사 문제 등은 모두 당의 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결정하며 어떠한 개인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서기와 일반 위원은 평등한 일원으로 상하관계가 아니며 우월한 1위는 존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의 집단지도 체제는 그 원리와는 달리 시진핑이 집단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지도자들에 비하여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전임자의 10년 집권을 넘어서는 장기 집권 체제를 시작하고 측근 위주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함에 따라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는 와해되었고 시진핑 중심으로 결정 권한을 집중하는 집중통일 영도 체제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시진핑 중국에게 일침을 날리는 것 같은 시진핑의 아버지의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의 갈채에 현혹되지 마라. 독이 들어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절대 강제적인 방법을 취하지 마라. 대먹지 않은 명령으로 강행하려다간 불신만 살 뿐 될 일도 안 된다. 민족주의라는 어설픈 병이 도지지 않도록 군중들을 토닥거려야 한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